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자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지난번에 실시된 자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이고요. 먼저 기말고사 개요, 시험 범위라든가 특이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첫 줄에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교과서 바깥에서 문학 작품에 관련된 프린트, 소설, 우상의 눈물이 전문이 제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독서 프린트라고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학교에서 지정된 도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프린트를 제공해 주셨고 크게 3편 정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에서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들, 형태소라든가 단어의 형성, 품사와 관련된 프린트가 제공되었었는데요. 중간고사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시험 범위 중에서도 책 속에 길이 있다 파트, 여기 교과서 시험 범위였는데 역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비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문제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체 26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선택형이 23문제, 서답형이 3문제인데 배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선택형 3문제의 배점, 각 문제당 배점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서의 문법, 문학, 독서에서 고르게 학교 프린트를 제공했다. 이건 중간고사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부분이고 아마도 2학기 때도 계속 이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 보면 학교에서 적어놓은 프린트 관련 문제가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항수 많지 않지만 서술형 문항별 배점이 높고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조건을 맞춰서 제대로 썼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온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감점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등급이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영역별 문항수 분류를 보시면요. 크게 이제 교과서 파트 그리고 교과서 외 파트가 고르게 13문제씩 출제되었고 다만 서논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바깥에서 한 문제 더 출제되었다.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자 국어에서는 자양고등학교 학생들과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진행했는지 준비 과정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간고사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기 또 처음 이걸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면요. 크게 시험제 정규 수업 대체로 6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진도에 맞춰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 주는 거죠. 어떤 학생들에게 복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새롭게 또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적인 부분들의 프린트 내용들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규 수업만 가지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들을 믿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자에서는 한 번 더 학생들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평일에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평일 클리닉이 시험 기간 동안 총 4번 진행되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중 본인 편한 시간 선택해서 나왔었고요. 그럼 평일 클리닉에 와서 학생들이 뭘 하느냐? 그동안 진도 나간 것에 대해서 백지 복습을 실시합니다. 직접 써보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습활동, 교과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넣어봄으로써 출력 훈련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 다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면 1대1로 다시 한번 주요 내용 직접 묻고 답함으로써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에 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좀 임박했을 경우에는 기출 문제 풀어보고 같이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 학습활동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써보게끔 서술형 연습 실시를 했습니다. 시험 전날 직전 보강 수업, 그래서 총 전체 시험 대비 주차가 총 7회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직전 보강을 통해서 마지막 자료, 적중과 분석 자료를 제공해줘서 학생들이 전체 시험범에 대해서 놓치는 거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관련된 문제, 스스로 해결하게 하면서 질의응답,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새벽까지 문자나 카톡 등으로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주요 문항을 분석해보면요. 이제 시험지의 실제 문항은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파트별로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교과서 한글 맞춤법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살짝 띄워드린 것이 저희가 수자에서 최종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적중과 분석 자료의 내용인데요.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의존명사 두 번째 샵을 보실까요? 의존명사, 보조사, 어미의 구분이라고 정리되었는데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들 주로 맞춤법에서도 띄어쓰기 파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잘 먹는데 얘는 어미고요. 니은데.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먹는 데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는데 비슷해 보이니까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의존명사 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어지는 행동의 어떤 이유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자양고등학교 객관식 2번 문제 이 니은 대 어미와 대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 봤다면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맞춤법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이렇게 조항들이나 사례가 제공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료에서 그 조항 전체 세부적인 예문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숙지를 하려고 했었고요. 역시 20항 맞춤법 선택형 4번 문제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고 여기에다 언급된 어떤 단어들도 예문으로 선택지 함께 구성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낯설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소답형 1번 같은 경우도 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빈칸을 조건에 맞게 채우는 문제였는데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의도가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연습을 함으로써 소답형 1번을 실제로 접했을 때,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방향을 정확히 잡고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중에 선택형 문제 중에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난이도 조절한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소답형 포함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대체로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문학 파트, 그 중에서도 교과서 문학 파트 같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일단 전반적으로 교과서 관련된 문제들은 좀 수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내용, 뭐 결혼이라든가 극갈래 작품이고요. 그 다음 반통의 물, 교술관리 작품인데 두 작품 모두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숙지해서 그걸 근거로 활용해서 접근했으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띄워드린 이 부분도 역시 적중과 분석 자료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단락이 이제 반통의 물에 실제 선택형 문제 23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밑줄 친 어떤 설명들, 필기들이 이제 학교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학생들이 숙지해야 될 중요 내용들인데 23번 문제 역시 이러한 주요 내용을 활용해서 근거로 활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했고 잘 활용했다면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시험의 등급 결국 원하는 등급을 얻기 위해선 제일 중요했던 건 마지막 파트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제공된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조건이 까다로웠던 2번, 3번 서술형 문제
이 부분들을 얼만큼 잘 써냈는지, 그리고 프린트의 독서라든가 무상의 논문 내용들을 얼만큼 깊이 있게 숙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의 결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실제 문제들이 독서자료, 문학자료에 그냥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풀 수 없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얼만큼 더 꼼꼼하게 읽었고, 나아가서 단락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잘 정리했는지, 그런 걸 정리했던 친구들이라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단순한 사실관계가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빈칸을 만들어 놓고 관련된 보기를 여기 어디에 넣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해결이 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꽤나 까다로웠던 조건들, 이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조건에 맞게 잘 썼느냐, 이것도 사실 단순히 그냥 내용만 잠깐 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걸 좀 손으로 글로 써보면서 연습해 봤는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등급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도대체 우리 자연고 친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 2학기 내신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학기를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선생님들 변화가 없을 거니까요. 아마도 교과서만으로는 자연고에서 좋은 등급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과서 외에 분명히 이제 2학기 때에도 주요 자료들을 학습지로 아니면 프린트로 제공하고 그걸로 또 시험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프린트 등 추가 자료를 통해서 그때그때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향을, 그게 문법에 힘을 실어야 될지 아니면 기말고사처럼 다른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힘을 실어야 할지 방향을 잡고 접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시험 범위가 무엇이든 간에 꼼꼼한 정리, 깊이 있는 출력 훈련 반드시 귀찮아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나 되게 얕은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 끝까지 시험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수저에서도 계속 앞서 말씀드린 큰 틀의 어떤 방향은 변함이 없을 건데요. 거기서도 이제 출력 훈련,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훈련, 확인하는 방법 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2학기 때 잘 되는 거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부족했던 부분, 1학기 때 아쉬웠던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드리면 이제 7, 8월 과정 이번 주 7월 10일, 11일부터 개강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재원생 아닌 분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수강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역시 설명의 영상, 특강 포함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감 없이 로그인 없이 다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수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연락 주시고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고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